안녕하세요. 방구석 인생입니다. 저는 지금 해가 넘겨져서 35세 요양보호사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제주로 와서 이제 한 4년 동안 했고, 이제 호주에서 한 6개월 한 것까지 하면 대충 뭐 4년 반이라고 하는데, 제주에서 4년보다는 호주에서 6개월이 차라리 좀 일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겠네요.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하고, 뭐라 말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호주나 지금 요양보호사 때나 어떤 공통된 업무 방식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치매 환자와 대화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제 제가 이 치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건 이제 호주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딸 때 디멘시아라는 표현으로 인식을 했어요. 영어로 배우다 보니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인지가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치매 환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, 이제 그게 중하냐 경하냐 차이지 어느 정도는 다 치매가 있다고 봐야겠죠.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전두엽이 퇴행하는 그 과정이 뭐 알츠하이머가 될 수도 있겠고, 뭐 뇌혈관성, 뭐 여러 가지 치매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 치매, 어떤 이제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서 뭐 나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, 그리고 인지가 상실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실제로 몸으로 접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. 뭐 이걸 소통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퍼스에서 이제 서호주 퍼스라는 도시에서 벨몬트 요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. 한 6개월을. 제가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써놓으면서 약간 추억에 잠겼었는데요. 뭐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접했습니다. 어떤 이제 삶의 어떤 흔적을, 어떻게 사라져가는 그 흔적들을 제가 그냥 얼핏 보면서 그렇게 치매 환자들을 돌보게 됐는데요. 이제 나름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했었습니다. 뭐 인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 수업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, 약간 어르신들이니까 발음이 상당히 이제 뭉개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정말 알아듣는 척 하느라 좀 고생도 했었고요. 뭐 영어를 못했으니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호주에서 나고 자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있었고, 아니면 이제 호주에 이제 이민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뭐 1세대로 보여지는 분들도 있었어요.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은 이제 영어를 잊어버리셔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 동유럽의 언어를 쓴다거나 뭐 아니면 이탈리아 말만 쓴다거나 뭐 독일어만 쓴다거나 뭐 그런, 어떤 분은 뭐 일본어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뭐 중국 사람은 못 봤네요. 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 호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뻔하기도 했지만 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렇게 이제 모국어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대화가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치매이면서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뭐 갑자기 이탈리아 말을 배울 수도 없고 영어도 못 하는데 대충 이제 몸으로 떼었습니다. 이제 최대한 몸의 대화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내가 뭐 옷을 입힌다든가 아니면 샤워를 시킨다든가 뭐 대소변을 뭐 갈아준다거나 하는 행동을 최대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했었죠. 어쨌든 존중하는 자세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요. 뭐 완벽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저희들은 그 케어를, 그러니까 돌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돌봄 그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이제 저는 그 당시에도 약간 독일 좋아했어가지고 독일어를 쓰던 할아버지한테 이제 약간 독일어로 한번 인사말을 건넸는데 알아들으셨는지 이제 대충 뭐라 하는데 뭐 알아봤자 제가 뭐 답변을 못했죠. 뭐 그냥 그런 기억이 납니다. 한편으로 이제 뭐 이런 모국어 관련 치매를 떠나서 떠날 이제 호주에서 이제
나고 자라셨던 분으로 추정되는 그 할머니는 이제 배회를 하시는데 자꾸 이제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면 뭐 이런 경우는 지금 일하고 있는 요양원에도 흔하게 있는 케이스예요. 뭐 집에 가야 된다, 뭐 자식 보러 가야 된다, 다 뭐 그런 치매인데요. 뭐 그러면 이제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대화를 뭐 설득을 일시적으로 설득을 하죠. 뭐 집이 어딘지 묻고, 아 어르신 사는 곳이, 아 나 거기 자주 가는 곳이다, 내가 버스 태워줄 테니까 나 일 끝나면 같이 가야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하면 이제 그 순간만큼은 알았다고 하고 다시 배회하시죠.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어쨌든 그냥 막무가내로 배회를 중단시킨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진정시키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말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. 뭐 그 상황에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존중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배웠습니다. 그렇게 두 가지, 치매와 존중 두 가지를 배웠었죠. 뭐 이 정도 치매 환자면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정말 이제 치매로 인해서 이제 극적으로 가신 분들은 정말 고집스럽고 혹은 이제 공격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이분들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최대한 내 자신을 방어하는 수로 이제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. 이제 정말 거기서 듣도 보도 못한 영어라서 그렇지, 영어 단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일 심한 욕으로 이제 하더라고요. 그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, 아무튼 우리는 보통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제 주로 들어봤겠지만 아무튼 C로 시작하는 되게 굉장히 강한 욕이 하나 있는데, 아무튼 그런 욕도 들어봤고, 아무튼 이제 이게 치매 어르신이라는 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퇴행하면서 일어나는 거지, 그분들이 원래 인성이 글러먹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. 어쨌든 뭐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요양보호사는 피해야죠. 뭐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맞는 사람이 맞는 게 어쨌든 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. 예, 뭐 아무튼 이런 좀 2017년부터 한 지금 4년, 그리고 이제 호주 6개월 하면서 치매와 존중, 디멘시아와 디그니티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저는 이 마음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. 뭐 부족했고요. 뭐 그래서 4년을 그냥 없다고 치는 셈 치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. 적어도 6개월, 호주에서의 6개월은,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영어도 못하는데 일까지 못하면 좀 한국 사람 좀 망신시키는 그런 느낌이다 생각으로 진짜 좀 죽을뚱하면서 일을 했거든요. 아무래도 거기 수많은 이민자도 있고 이제 백인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괜히 이제 뭐 나름의 그런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국적이나 이런, 그렇잖아요. 아프리카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도 있고 뭐 정말 희한한 나라 다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마다 다른 스타일대로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거기서 또 배워나가고 뭐 그러면서 내 고집보다는 상대방을 맞춰나가면서 일하는 법과 동시에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것을 학습했었어요. 그거를 제주 와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머리와 몸은 좀 따로 가니까 뭐 앞으로 잘해야겠죠. 뭐 일단은 앞으로도 뭐 30대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타이틀은 그냥 유지할 것 같고요. 딱히 뭐 2022년도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나름 그 사이사이 이제 추억을 조금씩 팔아가면서 이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뭐 사족인데요. 사실 제가 이게 이 유튜브가 이게 500명이라는 숫자가 유지된 게 사실 그 급여 수준을 밝힌 그 컨텐츠 하나로 500명 된 것 같은데, 뭐 딱히 그 이상의 컨텐츠는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제가 올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1000명만 됐으면 좋겠네요. 사실 너무 욕심인 것 같고 그냥 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방구석 인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